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양 호위사령부 핵심 간부로 있다 사선을 넘어온 사람입니다. 2025년 12월 20일 한미연합군의 벙커버스터 한 방에 북한 수뇌부는 증발했고 그 오만하던 김정은은 쥐새끼처럼 하수구로 숨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무적 해병대의 서치라이트를 피할 순 없었죠. 놈의 멱살을 잡고 가슴팍을 찢어 적출한 건 전 세계에 숨겨둔 천조 원의 비자금 칩이었습니다. 천안함과 연평도의 원수, 그 살인마의 전 재산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고로 환수되어 전 국민이 돈방석에 앉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 맺힌 우리 국민의 한을 단번에 씻어낼 이 위대한 승리의 현장, 그날 밤의 진실을 지금 바로 폭로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반가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지역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쪽 방향으로 감사의 절 올릴게요. 구독은 방송 만드는데 진짜 큰 힘이 되거든요. 항상 응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불과 얼마 전까지 평양 호위사령부의 최상층 핵심 개선에서 그 악마 같은 일가의 추악한 민낯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지옥 같은 곳을 빠져나와 자유 대한민국의 품에 안긴 북한 고위급 인사입니다. 제 실명을 밝히지 못하는 것을 부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목숨을 걸고 폭로할 이야기는 그 어떤 영화나 드라마보다도 더 짜릿하고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생생한 역사의 현장입니다. 바로 2025년 12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피눈물을 쥐어짜며 배를 불리던 그 절대 권력자가 하루아침에 가장 더러운 오물통에 처박혀 짐승만도 못한 꼴로 전락한 그 역사적인 첫 번째 밤의 진실입니다. 자, 그 숨막히는 심판의 날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2025년 12월의 그날 밤 평양의 공기는 유난히도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지하 100m 깊이에 요새처럼 지어진 최고 존엄의 특각 벙커 안은 딴 세상이었죠. 훈훈한 온풍기가 돌아가는 가운데 최고급 프랑스산 콘약의 달콤한 향기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붉은색 최고급 명품 실크 가운을 걸친 그는 푹신한 가죽 소파에 깊숙이 기대 앉아 캐비어를 곁들인 술잔을 여유롭게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북한 인민들이 한겨울 추위와 굶주림에 쓰러져가는 와중에도 전국에서 강제로 차출된 평양 최고 미녀들의 아슬아슬한 춤사위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부러울 것이 단 하나도 없는 자신이 마치 신이라도 된 것 같은 오만방자한 밤이었죠. 하지만 그 헛된 환상은 단 1초 뒤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끔찍한 지옥불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갑자기 귀청을 찢는 듯한 거대한 파열음과 함께 지하 100m의 벙커 전체가 대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사람 살려. 야. 천장에 매달려 있던 수천만 원짜리 대형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산산조각 나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비명과 함께 춤을 추던 기쁨조 여자들이 피투성이가 되어 대리석 바닥에 나뒹굴었죠. 여유롭게 콘약을 마시던 그 역시 중심을 잃고 육중한 대리석 테이블에 이마를 처박으며 짐승 같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코를 찌르는 매캐한 화약 냄새가 환풍구를 타고 미친 듯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꺼진 적 없던 벙커의 환한 조명들이 일제히 숨을 거두듯 꺼져버렸습니다. 오직 섬뜩하고 기괴한 붉은색 비상 조명만이 핏빛처럼 번쩍일 뿐이었죠.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로 그가 이마에서 흐르는 피를 부여잡고 간신히 몸을 일으켜 세웠을 때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던 수십 대의 대형 상황 모니터 중 단 하나가 지지직거리며 켜졌습니다. 그리고 그 화면에 뜬 장면을 본 순간 그는 심장이 완전히 멎어버리는 듯한 충격에 입을 쩍 벌린 채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화면 속 평양의 모습은
그야말로 생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북한 전역이 신성불가침의 성역으로 영원한 성지로 숭배하던 곳. 바로 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썩은 시신이 방부 처리되어 안치되어 있던 금수산 태양궁전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경고 사이렌 하나 없이 새까맣게 날아든 대한민국 공군의 최첨단 스텔스 편대가 쏟아부은 벙커버스터를 정통으로 막고 거대한 돔이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화염에 휩싸여 방탄 유리관이 녹아내리고 그 안의 시신들이 불쏘시개처럼 타들어가며 산산조각 나는 모습이 고화질 카메라를 통해 너무나도 선명하게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평양의 밤하늘을 철통같이 지킨다던 수천 개의 대공포와 방공망은 단 한 발의 요격 미사일도 쏘아 올리지 못한 채 완벽한 침묵을 지키고 있었죠. 여러분, 이 완벽하고도 끔찍한 폭격을 유도한 자들이 과연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악마 같은 체제 아래서 굶어 죽어가던 평양 시민들이었습니다. 혹한의 추위 속에서 옥상으로 올라간 인민들이 목숨을 걸고 직접 소형 레이저 표적 지시기로 좌표를 찍어 남조선 전투기들의 폭격기를 안내했던 것입니다. 수십 년간 억눌렸던 인민들의 피맺힌 분노가 마침내 하늘을 움직여 천벌을 내린 것이었죠. 당장 사령관 불러와. 호위 사령관 이리로 튀어오라고 해. 당장 지상 엘리베이터 전원 복구하고 남조선 불바다로 만들 핵버튼 가져와. 그는 눈이 뒤집힌 채 찢어진 실크 잠옷 자락을 휘날리며 미친 짐승처럼 발악했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책상 서랍을 뜯어내듯 열어 황금으로 장식된 호신용 권총을 빼들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육중한 쇳소리를 내며 두께 50cm가 넘는 벙커의 육중한 철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희뿌연 화약 연기를 뚫고 뚜벅뚜벅 걸어 들어온 것은 그가 방금 전까지 그토록 애타게 찾던 평양 방어 호위 사령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뒤를 따르는 최정예 특수부대원들의 눈빛은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굶주린 늑대처럼 살기가 번뜩였고 그들의 손에 들린 기관단총의 차가운 총구는 침입자가 아닌 바로 벙커 한가운데 성그를 향해 일제히 쏠려 있었습니다. 무슨 짓이냐? 지금 감히 누구에게 총구를 겨눠? 당장 총구 내리지 못해. 내가 너희를 어떻게 거두어 먹였는데. 그가 권총을 허공에 마구 휘두르며 호통을 쳤지만 이미 두려움에 질린 그의 목소리는 병든 돼지의 앓는 소리처럼 형편없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호위 사령관이 총구를 겨눈 채 천천히 아주 여유롭게 다가오며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평생 본 적 없는 끔찍할 정도의 비릿한 조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거두어 먹여? 내 놈이 처먹고 남은 찌꺼기나 던져주면서 우릴 개처럼 부려먹은 주제의 주둥이가 길구나. 뭐라? 이 반동 새끼가 미쳤구나. 감히 내 앞에서 그딴 망발을 짓거려. 당장 저놈을 쏴 죽여라. 너희들 당장 내 발밑에 엎드려 무릎 꿇고 용서를 빌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살려주는 건 내가 할 소리다. 이 탐욕스러운 짐승만도 못한 새끼야. 내 놈 명줄은 이미 끝났어. 순간 벙커 안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감히 태양이라 불리던 자신을 향해 짐승만도 못한 새끼라고 부르다니요. 평생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끔찍하고도 노골적인 모욕에 그는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려 그만 대리석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상황 파악이 아직도 안 되나 본데 밖은 이미 완벽하게 끝났어. 내가 개돼지 취급하며 굶겨 죽인 평양 시민들이 직접 남조선 전투기들에게 레이저 좌표를 찍어주며 폭격기를 열어줬다. 내 놈이 그렇게 믿던 방공망 전원?
그거 내가 직접 내렸다. 내 놈이 어떻게 감히. 착각하지 마라. 난 10년 전부터 대한민국 국정원이 이 호위사령부 핵심에 심어놓은 블랙 요원이다. 내 놈 목에 걸린 수천억 원의 현상금을 우리 대원들과 나누고 진짜 조국 대한민국의 완벽한 승리를 위해 오늘 이 순간만을 10년을 기다렸다. 이제 내 놈의 그 잘난 핏줄 노름도 오늘로 끝이다. 얌전히 무릎 꿇고 내 놈이 죽인 자들의 피눈물에 대한 죗값을 받아라. 철컥, 철컥. 수십 개의 소총이 일제히 장전되는 금속성 마찰음이 사신이 부르는 노래처럼 서늘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끝이다.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거대한 공포가 척수를 타고 찌릿하게 흘러내렸습니다. 10년 동안 자신의 가장 가까운 수족이자 목숨을 맡겼던 최측근이 대한민국의 스파이였다는 사실에 그는 정신이 나갈 것만 같았습니다. 동시에 그의 한쪽 손이 본능적으로 자신의 왼쪽 가슴팍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가슴 피부 및 갈비뼈 사이에는 살을 예리하게 찢고 꿰매어 완벽하게 숨겨둔 엄지손가락만 한 특수 마이크로 칩이 하나 박혀 있었습니다. 전 세계 스위스 은행과 홍콩, 마카오의 유령 회사에 갈기갈기 쪼개어 숨겨둔 무려 1,000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비자금의 암호 코드가 담긴 칩.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땀 흘려번 돈을 해킹으로 빼앗고 북한 주민들의 고열을 짜내어 만든 핏빛 돈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이 돈, 이 비자금 칩만 무사히 챙겨서 어떻게든 압록강을 넘어 중국으로 도망칠 수만 있다면 시진핑의 발밑에 기어들어가 목숨을 의탁하고 이 돈으로 다시 거대한 용병을 사서 이 배신자 놈들의 씨를 아주 말려버릴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구석에서 사시나무 떨듯 숨어있던 그에게 광적으로 충성하던 수석 비서가 갑자기 호위사령관의 앞을 가로막으며 몸을 날렸습니다. 지금입니다. 어서 제 책상 밑 비상구로 피하십시오. 제가 맡겠습니다. 어서요. 타타타타탕.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무자비한 총성이 고막을 찢었고 비서의 몸은 말 그대로 끔찍한 벌집이 되어 핏덩이처럼 바닥에 꼬꾸라졌습니다. 비서의 몸에서 터져나온 뜨겁고 비린 피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그의 얼굴을 정통으로 덮쳤습니다. 그 끔찍한 혈양에 정신이 번쩍 든 그는 방금 전까지 자신을 숭배하던 사람의 죽음 앞에서도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네 발로 대리석 바닥을 박박 기어갔습니다. 책상 밑으로 파고든 그는 눈을 희번덕거리며 바닥에 교묘하게 숨겨진 비밀 통로 스위치를 미친 듯이 내리쳤습니다. 소름 끼치는 마찰음과 함께 바닥에 두꺼운 철판이 둔탁하게 열렸습니다. 그 순간 구토가 단번에 쏠릴 정도로 지독한 암모니아 냄새와 썩은 시궁창 악취가 훅 끼쳐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평양 시내의 온갖 오물과 인민들의 배설물이 한데 모여 흐르는 거대한 지하 배수관, 평양의 가장 깊고 더러운 하수구로 연결된 마지막 비상 탈출구였습니다. 여보, 나도 데려가요. 제발 나 혼자 두고 가지 마요. 총소리에 기절했다가 깨어난 아내가 피투성이가 된 바닥을 기어와 그의 실크 바지 가랑이를 처절하게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가증스럽게 인민들 앞에서 다정한 쇼를 벌이며 챙겼을 아내였지만 당장 제 목숨이 날아가게 생긴 판국의 눈에 뵈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거나 너라도 남아서 놈들 총알바지라도 해. 나부터 살고 봐야 할 거 아니야. 그는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 단단한 군화발로 자신을 붙잡는 아내의 안면을 무자비하게 걷어차 버렸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아내가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나가떨어졌고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 칠흑같이 어두운 똥물 구덩이 속으로 자신의 뚱뚱한 몸을 짐짝처럼 던져 넣었습니다. 머리 위로는 빗발치는 총알이 무더기로 쏟아져 내렸고 이내 쇳덩이로 된 두꺼운 비밀 철문이 철컹하고 닫히며 벙커의 불빛이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풍덩 무릎까지 푹푹 빠지는 끈적하고 차가운 진흙탕 하수구 바닥에 떨어진 그는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에 신음했습니다. 온몸이 썩은 똥물과 오물로 범벅이 된 채 수백만 원짜리 최고급 실크 가운은 이미 갈기갈기 찢어져 걸레짝이 되어버렸습니다. 코를 마비시키는 시궁창 냄새 속에서 그는 오직 살아야겠다는, 살아서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도끼 품은 일념 하나로 쥐새끼처럼 네 발로 기어 축축하고 비좁은 어둠 속을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평생을 세뇌시켰던 최고 존엄의 체면 따위는 오물통에 버려진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재앙은 쉴 새 없이 몰아쳤습니다. 맨발로 숨을 헐떡이며 도망치던 그는 하수구 바닥에 떨어져 있던 날카로운 쇠조각을 밟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폭격의 충격으로 지상에서 하수구 구멍을 뚫고 굴러떨어진 김일성 동상에 부러진 파편이었습니다. 뾰족한 파편이 그의 발바닥 살점을 깊숙이 파고들며 찢어발겼습니다. 아, 내 다리, 으악. 발바닥이 찢어지고 검붉은 피가 똥물 위로 철철 흐르는 고통 속에서도 그는 행여나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갈까봐 썩은 오물이 묻은 손으로 자신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독이 오를 대로 오른 상처를 질질 끌고 숨이 끊어질 듯 하수구를 기어가던 그의 머리 위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하수구 철창 밖으로는 놀라운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완벽한 승리와 평양 해방을 알리는 삐라 전단지들이 평양 시내에 눈처럼 새하얗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추위와 출혈 그리고 극도의 공포가 섞여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가슴에 박힌 1,000조 원짜리 칩의 딱딱한 이물감만이 그의 유일한 동아줄이었습니다. 숨을 죽이고 하수구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칠흑 같은 시궁창 물속에서 앙상하고 뼈마디가 굵은 차가운 무언가가 튀어나와 그의 발목을 덥석 부여잡았습니다. 기겁을 하며 고개를 돌린 그의 눈앞에 너무나도 끔찍하고 기괴한 환영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어디로 도망가느냐? 이제 내 놈이 지옥불에 탈 차례다. 나랑 같이 가자꾸나. 그것은 과거 자신이 고사총으로 흔적도 없이 잔인하게 살점을 찢어 처형했던 고모부 장성택의 피투성이 원기였습니다. 눈알이 파인 채 뼈만 남은 두 손으로 그의 통통한 목을 서서히 조르며 낄낄거리고 있었습니다. 아, 저리 가란 말이야. 내가 널 죽인 게 아니야. 살려줘. 제발 살려달란 말이야. 그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미친 사람처럼 허공에 주먹을 마구 휘두르며 오물통 속을 짐승처럼 뒹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그가 앞으로 겪게 될 진정한 지옥의 아주 사소한 전주곡에 불과했습니다. 허공을 향해 미친 듯이 주먹을 휘두르며 똥물 속을 짐승처럼 뒹굴던 그는 차가운 하수구 벽에 머리를 강하게 틀어박고 나서야 간신히 환영에서 깨어났습니다. 눈알이 파인 채 자신의 목을 조르던 장성택의 끔찍한 원기는 사라졌지만 그가 마주한 현실은 지옥 그 자체보다 더 지독했습니다. 2025년 12월의 살을 에이는 듯한 혹한의 추위가 지하 하수구까지 밀려 들어오고 있었죠. 오물과 핏물이 뒤섞인 진흙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찢어진 실크 잠옷 사이로 스며든 냉기에
그는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부러진 동상 파편에 찔린 발바닥에서는 여전히 시뻘건 피가 꿀럭거리며 쏟아져 나와 시궁창 물을 검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헉, 내 다리 피가 멈추질 않아. 조금만 더 가면 돼. 그는 파랗게 질린 입술을 덜덜 떨며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자신의 왼쪽 가슴팍을 미친 듯이 더듬었습니다. 살을 찢고 꿰매어둔 그 자리, 천조원의 비자금 암호가 담긴 마이크로 칩의 딱딱한 감촉이 느껴지자 그제야 짐승 같은 숨을 토해내며 안도했습니다. 그래, 이것만 있으면 돼. 이 돈만 무사히 지켜서 압록강을 넘어 시진핑 주석에게 바치면 놈이 분명 군대를 내어줄 거야. 그럼 나를 배신한 그 개새끼들의 가죽을 산 채로 벗겨버릴 테다. 내 기필코 평양을 피바다로 만들고 말겠어. 그는 핏발선 눈동자를 번뜩이며 오물통 속에서 헛된 복수를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이 미치광이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가 유일한 동아줄이라고 믿었던 중국의 시진핑은 이미 대한민국 국군의 압도적인 무력과 전 세계의 압박에 오줌을 지리며 그가 도망칠 비밀 루트를 남조선의 헐값으로 팔아넘긴 지 오래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이미 전 세계에서 완벽하게 버려진 늙고 병든 사냥개에 불과했습니다. 지독한 추위와 과다 출혈로 정신이 혼미해지던 그때 그의 뱃속에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끔찍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수십 년간 우리 인민들의 고열을 빨아먹으며 매일 밤 최고급 철갑상어 알과 거위간 요리만 삼키던 그의 뚱뚱한 위장이 태어나 처음 겪는 혹독한 굶주림에 비명을 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배가 고파 미치도록 배가 고프다 밖에 누구 없느냐. 당장 내 앞에 랍스터를 대령해라. 내가 누군 줄 알아. 완전히 이성을 잃은 그가 쉰 목소리로 악을 썼지만 돌아오는 것은 시궁창 쥐떼들의 찍찍거리는 소리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진흙탕 구석에 시커멓게 썩어 문드러진 빵 조각 하나가 그의 눈에 띄었습니다. 언제 버려진 것인지 오물에 찌들어 구더기가 득실거리는 평소 같으면 개밥으로도 주지 않을 쓰레기였죠. 하지만 극도의 굶주림에 눈이 완전히 까집힌 그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그 썩은 빵 조각을 향해 온몸을 던졌습니다. 그 순간 팔뚝만 한 거대한 시궁창 쥐 한 마리가 찍찍거리며 빵을 먼저 입에 물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이리네. 이건 내 거야. 감히 내 것을 탐내다니 쳐 죽일 쥐새끼 같으니. 그는 미친 사람처럼 진흙탕을 뒹굴며 두 손으로 시궁창 쥐의 목을 꽉 졸랐습니다. 한때 태양이라 불리며 신처럼 군림하던 사내가 살기 위해 하수구 쥐새끼와 썩은 빵 조각을 두고 피 터지게 싸우는 그 꼴은 그야말로 짐승만도 못한 비참함의 극치였습니다. 결국 쥐의 목뼈를 맨손으로 부러뜨려 빵을 빼앗은 그는 오물과 쥐의 피가 잔뜩 묻은 그 썩은 빵을 허겁지겁 입에 쑤셔 넣으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왜, 천하에 내가 왜 이런 꼴을 다 죽여버린 거야. 남조선 놈들 싹 다 씨를 말려버릴 거야. 구역질을 참아가며 오물 섞인 빵을 삼키던 찰나 그의 척추를 얼어붙게 만드는 무시무시한 소리가 머리 위에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근처 하수구를 샅샅이 뒤져라. 그 악마 새끼가 이 지하로 숨어들었다. 뼈도 못 추리게 찢어 죽여야 한다. 수백 명의 성난 발소리가 하수구 철창 뚜껑 위를 지진처럼 울렸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수십 년간 그의 끔찍한 폭정 아래서 가족을 잃고 짐승처럼 굶주렸던 평양 시민들의 분노에 찬 외침이었습니다. 맨 앞장서서 횃불을 들고
인민들을 지휘하는 쩌렁쩌렁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과거 그가 말 한마디 잘못했다는 이유로 일가 친척을 전부 아오지 탄광으로 보내 몰살시켰던 백발의 노인이었습니다. 내 아내와 어린 손주를 굶겨 죽인 그 살인마 새끼가 우리 발밑에 있다. 하수구 뚜껑을 다 열고 횃불을 던져 넣어라. 쥐새끼처럼 숨어있는 놈을 산 채로 불태워버리자꾸나. 옳소. 찢어 죽입시다. 갈기갈기 찢어 발깁시다. 그 피 맺힌 호통 소리에 그는 심장이 멎어버리는 듯 했습니다. 그가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던 순간이 온 것입니다. 남조선의 최첨단 미사일이나 미군의 폭격기보다 그를 더 공포스럽게 만든 것은 바로 자신이 벌레 취급하며 짓밟았던 인민들의 통제할 수 없는 분노였습니다. 저성난 군중들의 손에 잡히는 날에는 재판이고 뭐고 광장 한가운데서 돌에 맞아 살점이 뜯겨나갈 것이 너무도 뻔했으니까요. 그의 머리 위 무거운 쇠창살 뚜껑들이 도처에서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시뻘건 횃불들이 하수구 안으로 비 오듯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기다. 저기 구석에 시커먼 게 웅크리고 있다. 당장 내려가. 쳐내려가서 저놈의 모가지를 당장 따와라. 그는 너무 놀라 오줌을 지리며 코만 간신히 내놓은 채 목까지 차오르는 역겨운 똥물 속으로 푹 잠수했습니다. 위에서 쏟아지는 눈부신 횃불의 불빛들이 하수구 바닥을 어지럽게 훑고 있었습니다. 들키면 그 자리에서 끝장이라는 극도의 공포에 덜덜 떨며 그는 진흙 바닥과 하나가 되려 발악했습니다. 바로 그때 위에서 던진 횃불의 시뻘건 불똥 하나가 똥물 위로 떨어지며 그의 뺨에 정통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살이 타들어가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화상의 고통이 뇌리를 후벼 팠습니다. 짐승 같은 비명이 목구멍 끝까지 차올랐지만 그는 썩은 오물이 묻은 두 손으로 자신의 입을 찢어질 듯 틀어막고 피가 철철 나도록 제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여기서 단 한마디의 신음이라도 내면 바로 인민들의 쇠스랑과 갈고리에 찍혀 고깃덩어리가 될 판이었습니다. 얼굴 살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부들부들 경련하며 눈물과 콧물을 똥물에 흘려보내는 그의 모습은 그동안의 악행에 대한 완벽한 인과응보였습니다. 똑바로 찾아봐. 분명 이 근처로 떨어지는 걸 봤단 말이야. 이쪽 하수구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쪽 배수관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요. 다행히 분노한 시민들의 발걸음이 반대쪽으로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뒤 숨이 막혀 폐가 터지기 직전이 되어서야 그는 똥물 위로 고개를 간신히 내밀고 푸아하고 썩은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살았다. 내가 하늘이 낸 목숨인데 이깟 버러지 같은 인민놈들한테 죽을 쏘냐. 두고 봐라. 이 치욕은 내가 대군을 이끌고 돌아와 반드시 천배만배로 갚아주마. 다 말려 죽여버릴 테다. 오물통에 처박힌 주제의 헛된 허세에 찬 중얼거림을 내뱉으며 안도의 한숨을 쉬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머리 위 가장 어두운 구석에 굳게 닫혀있던 거대한 메인 하수구 뚜껑이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젖혀졌습니다. 그리고 상상조차 못한 엄청난 광량의 서치라이트 불빛이 그의 앞면을 정통으로 강타했습니다. 눈이 멀어버릴 듯한 강력한 빗줄기에 그는 찢어지는 비명을 지르며 두 팔로 눈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그 눈부신 빛의 장막 너머로 붉은색 명찰을 단 검은색 방탄복과 팔각모를 쓴 압도적으로 듬직한 그림자들이 내려다보는 것이 보였습니다. 찾았습니다. 여기 오물통 속에 우리가 그토록 찾던 쥐새끼 한 마리가 처박혀 있습니다. 그의 심장을 완전히 얼어붙게 만든 것은 평양 시민들의 거친 사투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유창하고 세련된
그리고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침착하고 단호한 서울말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정예 해병대 특수수색대원들이 평양의 가장 깊은 지하망까지 침투하여 마침내 그를 완벽하게 포위한 것입니다. 손머리 위로 올리고 천천히 일어서라. 허튼 수작 부리면 이 더러운 똥물 속에서 벌집을 만들어주겠다. 서치라이트 불빛 사이로 수십 개의 레이저 조준경이 뿜어내는 붉은 점들이 그의 이마와 심장, 온몸을 빈틈없이 겨누고 있었습니다. 한평생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군림하던 독재자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군 발밑에 꿇어앉아 가장 비참한 포로로 전락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끌어올려. 냄새가 역겨우니 조심하고. 얼음장 같은 서울말과 함께 시궁창 진흙 속에 박혀있던 그의 뒷덜미가 거칠게 낚아채졌습니다. 건장한 대한민국 해병대 특수수색대원 2명이 양쪽에서 그의 팔을 꺾어 쥐고 짐짝처럼 지상으로 끌어올렸죠. 철퍼덕. 평양 한복판의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얼굴이 처박혔습니다. 한때 그가 밟고 다니던 붉은 카펫 대신 핏물과 똥물이 뚝뚝 떨어지는 처참한 몰골이었죠. 고개를 간신히 들어 올린 그의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둠이 거친 평양 시내 곳곳에는 태극기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해병대의 붉은 명찰이 펄럭이고 있었고 육중한 K 흑표 전차들이 완전히 장악한 거리는 완벽한 대한민국의 영토로 변해 있었습니다. 평생을 남조선 괴뢰라며 조롱하던 그 군대가 지금 자신의 목줄을 쥐고 내려다보고 있는 현실에 그는 극도의 공포와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살려주시오. 제발 살려만 주시오. 내가 누군지 알지 않소? 그는 체면이고 뭐고 다 내던진 채 두 손을 싹싹 비비며 엎드려 빌기 시작했습니다. 파랗게 질린 입술이 덜덜 떨렸고 공포에 질려 바지에 지린 오줌이 똥물과 섞여 아스팔트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면 내 남조선의 모든 걸 주겠소.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하겠소. 제발 쏘지 마시오. 그때였습니다. 묵묵히 그 꼴을 내려다보던 한국군 해병대 장교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군화 앞코가 바닥에 엎드린 그의 코앞에 멈춰섰죠. 살려달라. 남조선의 모든 걸 주겠다. 장교의 목소리는 분노를 억누른 듯 지독하게 차가웠습니다. 내 놈이 남조선이라 부르는 우리 대한민국에 내 놈이 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 내 놈은 그저 전범이고 살인마일 뿐이야. 아니요. 내게 엄청난 돈이 있소. 내 가슴에. 입 닥쳐라. 감히 함부로 그 더러운 주둥이를 놀리지 마라. 장교는 군화발로 그의 어깨를 짓밟아 바닥에 납작하게 엎드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허리춤에서 두꺼운 포승줄을 꺼내어 마치 미친 개를 다루듯 그의 목과 양손을 짐승처럼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숨이 막혀 캑캑거리는 그의 귓가에 장교가 허리를 숙이며 서늘하게 속삭였습니다. 내 막내 동생이 연평도에 있었다. 내 놈들이 쏜 포탄에 갈기갈기 찢겨 20살 꽃다운 나이에 산화했지. 지난 15년 동안 나는 오직 내 놈의 그 뚱뚱한 목에 이 밧줄을 걸기 위해 이 악물고 특수수색대에 남았다. 그 순간 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을 사로잡은 이 군인이 과거 자신이 체제 결속을 위해 장난처럼 지시했던 연평도 포격 도발의 유가족이라는 사실. 완벽한 인과응보이자 피할 수 없는 죗값이 자신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다는 사실에 그는 사시나무 떨듯 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잘못했소. 내가 지시한 게 아니오. 밑에 놈들이 제멋대로 한 짓이오. 제발 용서해 주시오. 그는 살기 위해
대한민국 해병대 장교의 진흙 묻은 군화 앞코에 혓바닥을 대고 미친 듯이 핥기 시작했습니다. 개처럼 꼬리를 치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 모습은 전 세계 역사상 가장 비참하고 역겨운 독재자의 최후였습니다. 바로 그때 군용 지프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다가와 섰고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내렸습니다. 가슴에 국정원 배지를 단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블랙 요원들이었죠. 요원 중 한 명이 다가와 그의 멱살을 잡고 상체를 억지로 들어 올렸습니다. 수색대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이 쓰레기는 저희가 인계받겠습니다. 목표물 수색 시작해. 국정원 요원들이 다짜고짜 그의 찢어진 실크 잠옷을 거칠게 뜯어냈습니다. 똥물이 묻은 비계 덩어리 같은 상체가 드러났죠. 요원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의 왼쪽 가슴팍, 최근에 어설프게 살을 찢고 꿰맨 자국에 꽂혔습니다. 찾았습니다. 정보대로 가슴 피부 밑에 심어두었습니다. 요원이 허리춤에서 예리한 군용 대검을 꺼내 들었습니다. 안 돼. 만지지 마. 그건 내 거야. 내 목숨이라고. 그가 발악하며 몸부림을 쳤지만 양쪽에서 짓누르는 특수요원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요원은 마취도 없이 자비 없는 손길로 그의 가슴에 꿰매어진 실밥을 칼끝으로 툭툭 끊어내고 피부를 벌렸습니다. 아, 사람 살려. 사람 죽인다. 생살이 찢어지는 끔찍한 고통에 그는 돼지 멱다는 소리를 지르며 눈을 까뒤집었습니다. 고통에 발버둥 치는 그의 가슴팍에서 요원의 핀셋이 마침내 피투성이가 된 작은 마이크로 칩 하나를 끄집어냈습니다. 전 세계 스위스 은행과 유령 계좌에 흩어져 있는 1,000조 원의 비자금 암호, 그리고 중국 고위층들을 한 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치명적인 블랙리스트 약점 파일이 담긴 바로 그 칩이었습니다. 본부, 여기는 현장. 목표물 적출 완료. 1,000조 원 비자금 코드 확보했습니다. 요원의 무전이 끝남과 동시에 그의 눈동자에 절망이 차올랐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동아줄, 부활을 꿈꾸던 모든 희망이 저 피 묻은 칩 하나와 함께 허공으로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이성을 잃은 그가 포승줄에 묶인 채 발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이 돈이면 대한민국 전체를 살 수도 있어. 날 무사히 베이징으로 보내주면 그 칩의 절반, 아니 전부를 주겠다. 내 목숨값으로 그 1,000조를 다 가지란 말이야.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던 국정원 요원의 묵직한 주먹이 번개처럼 날아와 그의 앞면을 정통으로 강타했습니다. 퍽! 뼈가 으스러지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의 앞니 2개가 부러져 피투성이가 된 채 아스팔트 위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고개가 완전히 꺾이며 입에서 시뻘건 피를 한 움큼 토해냈죠. 요원이 피가 묻은 자신의 주먹을 털어내며 서늘한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건 내 놈 돈이 아니야. 지난 수십 년간 굶어 죽어간 북한 주민들과 내 놈들의 도발에 피눈물을 흘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피와 땀이다. 넌 이 돈으로 내 목숨을 살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넌 이제 살아서는 절대 나갈 수 없는 지옥으로 가게 될 거다. 부러진 앞니 사이로 핏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그의 모습은 그야말로 완벽한 몰락이었습니다. 모든 자존심과 권력, 마지막 남은 돈 한 푼까지 모조리 빼앗긴 그는 이제 대한민국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한 마리 도살장의 돼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전차 짐칸에 쳐넣어. 당장 서울 지휘부 벙커로 압송한다. 해병대원들이 그를 번쩍 들어 올려 대기하고 있던 K2 장갑차의 차가운 철제 바닥에 짐짝처럼 던져 넣었습니다. 덜컹거리는 장갑차 바닥에 묶인 채 쓰러져 부러진 이빨 사이로 피를 삼키며
그는 마침내 자신이 완전히 끝났음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장갑차에 시동이 걸리고 위대한 승리를 거둔 대한민국 국군이 그 악마를 싣고 평양 시내를 벗어나려는 그 찰나였습니다. 우웅! 갑자기 밤하늘을 찢어버릴 듯한 엄청난 굉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류에 해병대원들이 일제히 하늘을 향해 총구를 겨누었죠. 슈! 쾅! 쾅! 장갑차 주변 아스팔트 바닥으로 갑자기 수십 발의 미사일이 융단 폭격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폭발과 함께 흙먼지가 솟구치고 장갑차가 충격에 크게 요동쳤습니다. 장갑차 짐칸 바닥에 엎드려 있던 그가 놀라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 눈이 경악으로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평양의 칠흑 같은 밤하늘을 새까맣게 뒤덮으며 나타난 것은 붉은색 오성 홍기를 단 중국 인민의 반군의 최정예 무장 헬기 부대였습니다. 국정원 요원의 손에 들린 1,000조 원의 비자금과 자신들의 치명적인 약점이 담긴 칩을 빼앗기 위해 시진핑이 한미 동맹의 눈을 피해 기습적인 특수부대를 급파한 것입니다. 전원 전투 준비, 대공 방어망 가동해. 한국군 장교의 다급한 외침과 함께 평양 한복판은 다시 한번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로 변해버렸습니다. 평양의 칠흑 같은 밤하늘에서 붉은 오성홍기를 단 중국 특수부대 헬기들이 무자비한 기총소사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국정원 요원의 손에 들어간 1,000조 원의 비자금과 자신들의 치명적인 약점이 담긴 칩을 강탈하기 위해 한미 동맹의 눈을 피해 다급하게 암살조를 파견한 것입니다. 투두두둑, 쾅! 아스팔트 바닥이 갈라지고 불기둥이 솟구치는 아비규환의 현장이었습니다. K 장갑차 짐칸 바닥에 포승줄로 묶여 엎드려 있던 그는 요동치는 장갑차의 진동에 이리저리 짐짝처럼 굴러다녔습니다. 그러다 폭발의 충격으로 장갑차 뒷문이 반쯤 열린 틈을 타 짐승 같은 본능으로 몸을 굴려 밖으로 떨어졌습니다. 흙먼지와 매캐한 화약 연기가 진동하는 아스팔트 위. 그는 부러진 앞니에서 흐르는 피를 뱉어내며 붉은 별 마크가 찍힌 군복을 입고 강화하는 중국군 특수부대원들을 향해 꿈틀꿈틀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살았다 주석 동지가 날 버리지 않았어. 날 구하러 군대를 보낸 거야. 포승줄에 묶인 몸으로 아스팔트를 벌레처럼 기어가며 그는 희열에 찬 눈물을 흘렸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 한가운데서 그는 살기 위해 중국군 지휘관으로 보이는 장교의 군합 아래 필사적으로 머리를 비비며 소리쳤습니다. 나 여기 있소. 날 베이징으로 데려가 주시오. 내 남은 평생을 시진핑 주석의 개가 되어 충성하겠소. 날 살려서 헬기에 태워만 주시오. 피투성이가 된 뚱뚱한 몸뚱이를 비틀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 모습. 한때 북한 전역을 호령하던 최고 존엄이 이제는 다른 나라 군대의 발밑을 핥으며 목숨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군 장교의 반응은 그의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장교는 역겹다는 듯 인상을 구기며 두꺼운 군화발로 그의 피떡이 된 안면을 무자비하게 걷어차 버렸습니다. 이 쓸모없는 돼지 새끼, 내 놈 목숨 따윈 관심 없다. 당장 그 칩 어딨어. 칩 내놔. 중국군은 그를 구출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오직 돈, 1,000조 원의 비자금 칩만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그를 짐짝 취급하며 이리저리 발로 차고 짓밟았습니다. 자신이 오직 돈벌레 취급을 당하며 완벽하게 버려졌다는 뼈저린 비참함에 그는 숨을 헐떡이며 오열했습니다. 그 순간 국군의 반격이 거세지자 당황한 중국군 장교가
바닥에 쓰러진 그의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쥐어 억지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에 권총을 들이대며 대한민국 해병대를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총 버려라. 한 발이라도 쏘면 이놈의 대가리에 바람 구멍을 내주겠다. 당장 비자금 칩을 이쪽으로 던져. 중국군은 그를 인간 방패로 세우는 비열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머리채가 잡힌 채 총알바지가 된 그는 사시나무 떨듯 부들부들 떨며 눈물과 콧물을 쏟아냈습니다. 쏘지 마시오. 제발 쏘지 마시오. 으앙.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붉은색 레이저 조준선 하나가 흙먼지를 뚫고 날아와 인간 방패 뒤에 숨어있던 중국군 장교의 미간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평양 시내 고층 건물에 은폐하고 있던 대한민국 최정예 저격수의 조준이었습니다. 탕! 단 한 발의 총성. 장교의 머리가 수박처럼 터져나가며 뜨거운 피와 뼈조각이 그의 얼굴과 목덜미에 확 쏟아졌습니다. 아! 머리채를 잡고 있던 손에 힘이 풀리자 그는 장교의 시체와 함께 피투성이가 된 아스팔트 위로 볼품없이 나뒹굴었습니다. 그리고 쓰러진 장교의 품에서 피에 젖은 서류 봉투 하나가 툭 떨어져 그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 서류의 내용을 본 순간 그는 심장이 완전히 멎는 듯한 충격에 호흡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종이 맨 아래에는 시진핑의 선명한 붉은색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적힌 명령은 구출이 아니었습니다. 목표물 발견 즉시 현장에서 사살하고 비자금 칩만 회수할 것. 시진핑. 이 개새끼 이럴 수는 없다. 유일하게 믿었던 혈맹,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려 했던 중국마저 처음부터 자신을 그 자리에서 죽일 계획이었다는 사실. 그 잔인한 배신감에 그는 바닥을 긁으며 짐승처럼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순간 평양의 하늘을 완전히 찢어발기는 엄청난 엔진 굉음이 고막을 때렸습니다. 쿠궁! 동해상에서 긴급 발진한 대한민국 공군의 최신형 KF-21 보람의 스텔스 전투기 편대가 빛의 속도로 평양 상공에 도달한 것입니다. 여기는 알파-1. 중국군 헬기 편대 조준 완료. 모조리 쓸어버리겠다. 여러분, 이 최선두에서 전투기를 조종하는 조종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10여 년 전 북한 체제의 지옥 같은 굶주림을 견디지 못해 미그기를 몰고 목숨을 걸어 기적적으로 귀순했던 전설적인 탈북 출신의 대한민국 공군 장교였습니다. 자신의 고향을 생지옥으로 만들었던 원수의 머리 위에서 그는 가장 자랑스러운 태극 마크를 달고 복수의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대한민국 전투기에서 뿜어져 나온 수십 발의 미사일이 밤하늘에 붉은 궤적을 그리며 쏟아졌습니다. 단 한 발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공중을 맴돌며 총알을 뿌려대던 중국 헬기들의 꼬리 날개와 엔진이 족족 명중하며 평양 밤하늘에 거대한 불꽃놀이처럼 터져나갔습니다. 산산조각 난 헬기의 시뻘건 프로펠러와 잔해들이 불타는 파편이 되어 평양 시내로 비오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지상에서는 웅장한 캐터필러 소리와 함께 K 흑표 전차들이 무시무시한 포신을 돌렸습니다. 중국군 잔당을 하나도 남김없이 짓밟아라. 전진. 전차들은 도망치는 중국 특수부대원들을 향해 불을 뿜었고 압도적인 화력 앞에 남은 중국군은 낙엽처럼 쓰러지며 완벽하게 괴멸되었습니다. 살려달라며 손을 드는 중국군들을 대한민국 해병대원들이 무자비하게 짓밟고 제압했습니다. 그 압도적이고도 자비 없는 대한민국의 군사력 앞에 바닥에 엎드린 채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그는 미친 듯이 턱을 떨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걸쳐 만들었다고 자부하던 북한군은 물론이고 세계 최강이라 믿었던 중국군마저 단 10여 분 만에 한 줌의 재로 변해버리는 모습. 자욱한 화약 연기가 거치고 피와 흙먼지로 범벅이 된 그의 주위로 대한민국 해병대원들이 다시 완벽한 포위망을 형성했습니다. 다 끝났어, 다 끝났다고. 그는 실성한 사람처럼 중얼거리며 덜덜 떨리는 몸을 일으키려다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국정원 요원의 군화 앞에 머리를 쾅쾅 박으며 다시 포복했습니다. 살려주시오 대한민국 만세. 위대한 대한민국 만세. 내 이 목숨 하나만 살려서 감옥에 쳐넣어 주시오. 제발. 모든 희망과 알량한 자존심 그리고 믿었던 동맹의 배신까지 겪은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국군 앞에 벌레처럼 납작 엎드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때 국정원 요원의 귀에 꽂힌 통신기에서 대한민국 서울 용산 지휘부의 단호하고도 엄중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현장 요원 수고했다. 중국의 이번 무력 개입은 명백한 선전포고다. 방금 적출한 칩의 약점 정보로 베이징의 숨통을 완벽하게 조여라. 1000조 원의 강제 이체를 즉각 승인한다. 명령을 하달받은 국정원 요원이 피 묻은 장갑을 벗고 품에서 은빛으로 빛나는 특수 위성 송신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엎드려 있는 그의 눈앞에서 아까 적출해낸 피투성이의 비자금 마이크로 칩을 송신기에 천천히 꽂아 넣었습니다. 틱! 파란색 불빛이 영롱하게 번쩍이며 위성 연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요원이 차가운 눈빛으로 엎드려 있는 그를 짐승 내려다보듯 쳐다보며 선언했습니다. 지금부터 내 놈이 인민의 피를 빨아 만든 1000조 원의 대한민국 국고 강제 이체를 시작한다. 평양 한복판, 매캐한 화약 연기가 거치지 않은 아스팔트 위.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블랙 요원의 손에 들린 특수위성 송신기의 파란색 불빛이 영롱하게 깜빡였습니다. 요원의 반대편 손에 들린 군용 태블릿 PC 화면에는 방금 전 놈의 가슴팍을 찍고 적출해낸 피투성이 마이크로 칩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 비밀 금고, 홍콩 페이퍼 컴퍼니, 마카오 카지노 지하 금고 전 세계 40개국에 쪼개놓은 차명 계좌 접속 완료했습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한국은행 메인 서버로 강제 이체 시작합니다. 요원의 차가운 선언과 함께 태블릿 화면의 숫자, 줄이 미친 듯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포승줄로 묶인 채 엎드려 있던 그는 부러진 앞니 사이로 피를 질질 흘리며 그 화면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안 돼, 안 돼. 그게 어떤 돈인데. 내가 평생을 모은 내 돈이야. 당장 멈춰. 제발 멈추란 말이다.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쾅쾅 찧었습니다. 화면 속 1000조 원이라는 끝을 알 수 없는 영의 행렬들이 마치 폭포수처럼 깎여나가고 있었습니다. 900조, 500조, 100조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그의 모든 비밀 계좌 잔고가 선명한 붉은색 글씨로 0을 가리켰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땀 흘려번 돈을 해킹으로 도둑질하고 북한 주민들의 고열을 짜내어 스위스에 숨겨두었던 그 더러운 돈이 단 3분 만에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아, 내 돈, 내 돈이. 자신의 권력과 목숨을 지켜줄 유일한 구명줄이 완벽하게 사라지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한 그는 극도의 스트레스와 화병을 이기지 못하고 입에서 시뻘건 피를 토해냈습니다. 몸이 활처럼 휘어지며 전신에 끔찍한 경련이 일어났고 이내 눈동자가 허옇게 뒤집히며 아스팔트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쇼크로 인한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이대로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의료진 투입해. 국정원 요원의 다급한 외침에 대기하고 있던 대한민국 해군 소속 군의관이 구급상자를 들고 뛰쳐나왔습니다. 군의관은 바닥에 거품을 물고 쓰러진 그의 목에 맥박을 짚어보더니 주저없이 주사기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응급약이 아니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의 심장도 강제로 뛰게 만든다는 극강의 고농축 군용 각성제였습니다. 군의관은 자비 없는 손길로 그의 목덜미 정맥에 굵은 주사 바늘을 푹 꽂아 넣고 각성제를 끝까지 밀어 넣었습니다. 단 10초 만에 멎었던 심장이 터질 듯이 박동하며 그가 미친 듯이 기침을 쏟아냈습니다. 강제로 의식이 돌아온 그의 두 눈은 모세혈관이 모조리 터져 핏빛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부들부들 떠는 그의 멱살을 틀어쥔 군의관이 얼굴을 바싹 들이밀며 서늘하게 속삭였습니다. 정신이 드나? 난 15년 전 천안함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다. 내 전우들을 차가운 바다에 수장시킨 내 놈이 이렇게 편하게 기절해서 도망치는 꼴은 내 두 눈에 흙이 들어와도 못 본다. 똑똑히 눈 뜨고 지켜봐. 내 놈 돈이 우리 조국을 위해 어떻게 쓰이는지. 군의관의 피맺힌 목소리에 그는 공포에 질려 눈물과 핏물을 동시에 쏟아냈습니다. 기절할 자격조차 박탈당한 채 눈에 핏줄이 터진 끔찍한 몰골로 강제로 태블릿 화면을 시청해야만 했습니다. 여기는 서울 지휘부. 1,000조 국고 입금 완벽하게 확인되었다. 대통령 긴급 대국민 담화가 시작된다. 현장 요원들도 방송을 연결해라. 태블릿 화면이 대한민국의 실시간 뉴스 속보로 전환되었습니다. 2025년 12월의 어느 늦은 밤 광화문 광장을 꽉 채운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대형 전광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북한 체제를 완벽하게 붕괴시키고 적의 은닉 자금 1,000조 원을 전액 대한민국 국고로 환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정부는 이 자금으로 대한민국의 국가 부채 전액을 즉시 탕감할 것입니다. 또한 길었던 경제 위기를 견뎌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1인당 1,000만 원의 특별 위로금을 내일 오전 일괄 지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통령의 발표가 끝남과 동시에 태블릿 스피커가 찢어질 듯한 엄청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광화문을 가득 메운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태극기를 흔들며 축제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거리에 샴페인이 터지고 식당마다 공짜 국밥과 술을 돌리며 온 나라가 돈방석에 앉은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모은 그 천문학적인 돈이 남조선 국민들의 주머니에 현찰로 꽂히고 온 나라가 축제판이 된 모습을 실시간으로 지켜보아야 하는 형벌. 그는 부러진 이빨을 덜덜 부딪히며 짐승 같은 신음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정원이 준비한 지옥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방금 적출한 칩에는 비자금 외에도 아주 흥미로운 장부가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본부 즉시 명단을 언론에 공개하십시오. 태블릿 화면의 뉴스가 긴급 속보로 전환되며 새까만 화면에 수십 명의 이름과 얼굴, 그리고 구체적인 뇌물 액수가 스크롤되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저 건 그의 눈이 공포로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그것은 지난 수십 년간 그가 대한민국을 내부에서 무너뜨리기 위해 몰래 뒤로 천문학적인 달러 뇌물을 먹여 키웠던 남조선 내의 종북 정치인들과 친북 세력들의 완벽한 실명 장부였습니다. 언제 어디서 얼마를 받았고 어떤 지령을 수행했는지 칩안에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던 완벽한 증거들이
전 국민의 안방으로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이 시각 검찰과 국정원 합동수사본부가 명단에 오른 여야 정치인 및 사회 인사 70여 명을 여적죄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내부에 기생하던 반국가 세력에 대한 거대한 숙청의 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앵커의 흥분된 목소리와 함께 대한민국을 좀먹던 매국노들이 수갑을 차고 줄줄이 끌려 나오는 장면이 생중계되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충성하며 남남 갈등을 조장하던 그 간첩 새끼들이 모조리 일망타진되는 광경에 그는 마지막 남은 정신줄마저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게다가 통신기 너머로 더 충격적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중국 베이징 동향 보고합니다. 칩에 담긴 중국 최고 위층 약점 리스트가 폭로될 것을 두려워한 시진핑이 방금 전 대한민국 청와대로 특급 사절단을 급파했습니다. 칩의 내용을 덮어주는 조건으로 북한 영유권 주장 포기와 막대한 경제적 배상을 약속하며 납작 엎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돈도 남조선 내의 끈아풀들도 그리고 믿었던 최후의 배후인 중국마저 철저하게 대한민국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 한 푼 없는 완벽한 알거지이자 전 세계가 손가락질하는 전범. 일으켜 세워. 당장 헬기에 실어라. 해병대원들이 실성해서 침을 질질 흘리는 그를 번쩍 들어 올려 대기 중인 블랙호크 헬기 바닥에 개처럼 내동댕이 쳤습니다. 헬기의 거대한 프로펠러가 요란하게 돌며 핏빛으로 물든 평양의 밤하늘 위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포승줄에 꽁꽁 묶인 채 헬기 바닥에 누워 덜덜 떨며 비행하던 그가 간신히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 상공이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화려한 한강의 불빛과 수백만 대의 자동차가 뿜어내는 눈부신 헤드라이트, 그리고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롯데월드타워 위용. 한 번도 본 적 없는 숨이 막힐 듯 화려하고 번영한 통일 대한민국의 찬란한 수도 서울의 야경이 그의 눈동자에 가득 찼습니다. 자신이 다스리던 어둠의 땅 평양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 압도적인 빛에 질려 그는 비참함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요? 제발, 제발 날 죽여주시오. 그가 부러진 이빨로 피를 뱉으며 애원했지만 국정원 요원은 서늘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 화려한 서울의 야경을 뒤로한 채 헬기는 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서울 용산 국방부 지하의 거대한 벙커 입구를 향해 곤두박질 치듯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대한민국의 최하층, 그 어떤 자비도 존재하지 않는 국정원의 특수신문실이 기다리는 지옥의 문이었습니다. 헬기의 거대한 프로펠러 소리가 멎고 짐짝처럼 질질 끌려 내려간 곳은 화려한 서울의 불빛조차 완벽하게 차단된 깊고 차가운 지하 세계였습니다. 대한민국 용산 국방부 지하 최하층, 그 어떤 지도에도 나와 있지 않은 국가정보원의 특수신문실. 그곳은 살아서는 두 번 다시 햇빛을 볼 수 없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완벽한 생지옥이었습니다. 앉아. 내 놈이 앞으로 되질 때까지 머물 최고급 호텔이다. 차가운 철제 의자에 그의 뚱뚱한 몸뚱이가 거칠게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살을 파고드는 굵은 가죽 스트랩이 그의 손목과 발목, 허리와 목통을 의자와 하나가 되도록 빈틈없이 얼감했습니다. 철컥, 철컥. 단단한 구속구가 채워지는 서늘한 금속성 마찰음이 신문실을 울렸습니다. 완벽한 칠흑 같은 어둠 속 그의 거친 숨소리와 덜덜 부딪히는 이빨 소리만이 공간을 맴돌았습니다. 여기 어디오 제발 불 좀 켜주시오. 나 좀 살려주시오.
그의 애원에도 신문실은 무덤처럼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단 1초 뒤 그의 고막을 갈기갈기 찢어놓을 듯한 끔찍한 기계음이 폭발하듯 터져 나왔습니다. 인간의 뇌를 서서히 미치게 만든다는 극강의 백색 소음 고문이 시작된 것입니다. 동시에 신문실 천장에 달린 수십 개의 고강도 백색 LED 조명이 일제히 켜지며 눈알이 타들어갈 듯한 엄청난 빛을 쏟아냈습니다. 아, 눈부셔. 소리 좀 꺼. 제발 소리 좀 꺼주시오. 그는 묶인 채로 발작하듯 몸부림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이제 막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시야가 서서히 적응하며 드러난 신문실 사방의 벽면에는 핏자국이 얼룩진 수천 장의 흑백 사진들이 빽빽하게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수십 년간 그가 장난처럼 저질렀던 도발, 천안함 폭침으로 차가운 바다에 수장된 대한민국의 아들들, 연평도 포격으로 찢겨나간 해병대원들과 민간인들, 그리고 비무장지대 목함지뢰에 다리를 잃은 젊은 군인들의 처참한 시신과 유가족들의 피눈물 흘리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이게 다 뭐요, 치워. 당장 내 눈앞에서 이 사진들 치우란 말이다. 그는 발악하며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목까지 단단히 고정된 가죽 스트랩 때문에 꼼짝없이 그 끔찍한 사진들과 눈을 맞춰야만 했습니다. 잠 한숨 자지 못하고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극도의 공포와 백색 소음에 시달린 지 꼬박 사흘. 그의 정신은 완벽하게 붕괴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눈을 뜰 때마다 사진 속 대한민국 희생자들의 원기가 벽에서 튀어나와 그의 목을 조르는 환영에 시달렸습니다. 게다가 그 원기들 사이에는 과거 자신이 고사총으로 흔적도 없이 찢어 죽이라고 지시했던 자신의 최측근들, 숙청당한 북한 고위 간부들의 핏기 없는 얼굴들까지 섞여 그를 향해 저주의 손길을 뻗고 있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탈북한 자들의 사진이 국정원에 의해 교묘하게 섞여 있었던 것이죠. 아, 잘못했소. 내가 다 잘못했소. 제발 용서해 주시오. 다 내가 죽이라고 했소. 내가 죽였소. 으흐흑. 오만한 폭군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는 노인처럼 쩍쩍 갈라진 쉰 목소리로 자신의 모든 죄상을 줄줄 읊으며 눈물과 콧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질질 흘렸습니다. 극도의 공포와 신경쇠약을 견디지 못한 그의 괄약근이 완전히 풀려버렸습니다. 부지직. 바지 사이로 시커먼 대변이 흘러내리며 좁고 밀폐된 신문실 안은 그가 싸지른 지독한 배설물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똥오줌을 지린 채 의자에 묶여 부들부들 떠는 그의 몰골은 인류 역사상 가장 역겹고 비참한 전범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철문이 스르륵 열리며 짙은 어둠 속에서 한 수사관이 뚜벅뚜벅 걸어 들어왔습니다. 수사관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흘 만에 맡아보는 음식 냄새에 똥물을 뒤집어 쓴 그는 이성을 잃고 개처럼 혀를 내밀며 헐떡거렸습니다. 물 제발 물 한 모금만 주시오 고기 아니 밥 한 숟갈만 주시오 시키는 건 다 하겠소. 수사관이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들고 있던 뚝배기를 그의 발밑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퍽 하고 거칠게 엎어버렸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것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시커먼 곰팡이가 피어오르고 쉰내가 진동하는 썩은 강냉이죽. 과거 그가 호화로운 잔치를 벌일 때 북한의 수천만 인민들이 길바닥에서 굶어 죽어가며 하차 먹어야 했던 바로 그 짐승의 사료 같은 찌꺼기였습니다. 처먹어. 내 놈이 수십 년간 우리 인민들에게 먹였던 밥이다. 그 서늘하고 익숙한 목소리에 바닥에 쏟아진 강냉이죽을 향해 미친 듯이
목을 빼던 그가 흠칫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부신 조명 아래 드러난 수사관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그는 숨이 턱 막히며 눈알이 튀어나올 듯 경악했습니다. 너는 분명 아오지 탄광에서 되졌다고 했는데 어떻게 내가... 그에게 썩은 강냉이죽을 던진 대한민국 국정원 수사관. 그는 다름 아닌 수십 년 전 자유를 찾아 탈북하려다 발각되어 아오지 탄광으로 끌려가 비참하게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의 이복 형제였습니다. 지옥에서 살아 돌아와 대한민국의 칼날이 된 형제의 눈빛은 그를 단숨에 찢어발길 듯한 증오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내 놈이 내 어머니를 독살하고 날 아오지로 보낸 그날부터 난 오직 이 순간만을 기다렸다. 내 놈이 지린 똥밭에 구르며 인민의 피눈물을 하차 먹는 꼴을 보려고 말이다. 하차. 당장 바닥에 떨어진 밥알 하나까지 짐승처럼 하차 먹어라. 수사관이 그의 머리채를 거칠게 틀어쥐고 곰팡이 핀 강냉이죽이 쏟아진 콘크리트 바닥으로 얼굴을 강제로 쳐박았습니다. 아, 커. 이미 부러진 앞니가 바닥에 부딪히며 남은 이빨마저 와직하고 부러져 나갔습니다. 입가에서 터져나온 시뻘건 피가 쉰내 나는 강냉이죽과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사흘간의 굶주림에 완전히 미쳐버린 그는 입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살기 위해 바닥을 박박 핥으며 핏물이 섞인 썩은 강냉이죽을 목구멍으로 넘기고 있었습니다. 으적으적 맛있다. 살려만 주시오. 더 하겠소. 자신의 이복 형제 앞에서 자신이 싼 똥냄새를 맡으며 바닥에 곰팡이를 하차 먹는 이 완벽한 굴욕. 이 모든 끔찍하고 처절한 과정은 신문실 구석에 설치된 초정밀 카메라를 통해 국정원 서버를 거쳐 전 세계 인터넷 생중계망으로 실시간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평양 시민들은 물론이고 한때 그를 신처럼 떠받들던 북한의 잔당 군부 세력들조차 전광판을 통해 이 믿을 수 없이 추악한 몰골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지에 똥을 지린 채 바닥을 핥는 그 늙고 나약한 쥐새끼의 모습에 과거의 추종자들은 경멸의 침을 뱉으며 완벽하게 그를 손절하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가 평생을 세뇌로 쌓아 올린 신격화의 우상 장막이 영원히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닥을 핥아먹다 지쳐 거품을 물고 의식을 잃어갈 무렵 육중한 철문이 다시 한번 쾅 하고 거칠게 열렸습니다. 누군가 뚜벅뚜벅 다가오더니 벽돌처럼 두꺼운 서류 뭉치를 그의 핏대 선 얼굴을 향해 무자비하게 집어 던졌습니다. 퍽! 날카로운 종이 모서리에 뺨이 찢어지며 그가 다시 한번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핏물이 뚝뚝 떨어지는 서류 뭉치 위에는 인류 최악의 반인륜 전범 재판 회부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수사관의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그의 귓전을 섬뜩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잘 먹고 잘 쉬었나? 내일 아침 해가 뜨면 내 놈의 재판이다. 내 놈 목을 매달 동아줄은 이미 광화문 광장 한가운데에 아주 튼튼하게 준비되어 있다. 지하 100m의 끔찍한 신문실 철문이 거칠게 열리고 차가운 수갑이 다시 한번 그의 퉁퉁 부은 손목을 옥죄었습니다. 똥물과 곰팡이 핀 강냉이죽으로 범벅이 되었던 최고급 실크 잠옷은 무자비하게 찢겨나갔고 그 자리에는 등 뒤에 커다란 죄수번호가 박힌 푸른색 수의가 강제로 입혀졌습니다. 그의 왼쪽 가슴에는 피투성이가 된 채 적출당했던 1,000조 원의 비자금 칩자리 위로 새빨간 사형수용 명찰이 바늘처럼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일어나. 오늘이 내 놈이 세상빛을 보는 마지막 날이다. 국정원 요원들의 거친 손길에 짐짝처럼 끌려 나온 그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지상의 공기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현실은 신문실보다 더 끔찍한 공개 처형장이었습니다. 그는 K 흑표 장갑차의 차가운 뚜껑 위에 온몸이 두꺼운 포승줄로 꽁꽁 묶인 채 무릎이 꿇려 전시되었습니다. 장갑차가 요란한 굉음을 내며 목적지를 향해 출발하자 그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그곳은 수백만 명의 인파로 발 디딜 틈 없이 꽉 들어찬 대한민국 서울의 심장 광화문 광장이었습니다. 하늘을 뒤덮을 만큼 거대한 태극기가 광장 중앙에서 펄럭이고 있었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분노에 찬 함성이 지축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장갑차가 광장 한가운데로 진입하는 순간 도로 양옆을 가득 메운 군중들 사이에서 무언가가 빗발치듯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살인마 악마 새끼를 죽여라. 당장 찢어 죽여라. 우리 아들 살려내. 이 피도 눈물도 없는 짐승만도 못한 놈아. 사방에서 썩은 토마토와 오물들이 미사일처럼 날아와 그의 뚱뚱한 얼굴과 푸른색 수위에 명중했습니다. 퍽,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썩은 토마토의 파편과 붉은 즙이 그의 뺨을 타고 뚝뚝 흘러내렸습니다. 바로 그때 군중의 맨 앞줄을 비집고 나온 한 중년 여성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하게 썩은 토마토를 그의 안면 정중앙에 집어 던졌습니다. 이 역겨운 기생충 같은 놈, 내가 널 위해 평생을 바쳐 거짓 방송을 한 걸 생각하면 피눈물이 난다. 지옥에나 떨어져라. 토마토즙을 뒤집어 쓴 채 힘겹게 눈을 뜬 그는 그 여성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녀는 다름 아닌 수십 년간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에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그의 위대함을 찬양하며 전 세계를 향해 독서를 내뿜었던 그가 가장 총애하던 간판 선전부 아나운서였습니다. 체제가 붕괴되자마자 가장 먼저 대한민국으로 망명한 그녀가 이제는 앞장서서 자신에게 썩은 토마토를 던지며 저주를 퍼붓고 있었던 것입니다. 배신자년 내년이 어떻게 감히 내게 부들부들 떨며 원망 섞인 신음을 내뱉던 그 찰나였습니다. 누군가 온 힘을 다해 던진 날개란 하나가 그의 오른쪽 눈알을 정확하게 강타했습니다. 아, 내 눈이 안 보여. 눈알이 터질 듯한 끔찍한 고통과 함께 노란 계란 노른자가 그의 시야를 완전히 가려버렸습니다. 극강의 시각적 굴욕과 통증을 견디지 못한 그는 장갑차 뚜껑 위에서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온몸이 포승줄에 묶인 채 광화문 아스팔트 바닥을 벌레처럼 뒹구는 그의 몰골 위로 시민들의 조롱 섞인 야유와 침 세례가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계란 노른자와 썩은 토마토즙이 뒤범벅된 얼굴은 그야말로 시궁창 쥐새끼보다 더 역겨웠습니다. 해병대원들이 바닥에 뒹구는 그의 멱살을 거칠게 낚아채어 광화문 한가운데 설치된 거대한 특별법정의 피고인석에 강제로 앉혔습니다. 이 세기의 재판은 전 세계 수십억 인구가 숨죽인 채 생중계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조차 단 한 명도 배정되지 않은 오직 그의 죄상만을 나열하고 심판하는 철저히 굴욕적이고 일방적인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 전체를 울리는 묵직하고도 서늘한 판사 봉소리가 3번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부터 수백만의 인민을 아사시키고 대한민국을 향해 무차별적인 테러와 도발을 자행한 인류 최악의 반인륜 전범에 대한 판결을 시작한다. 판사는 무려 3시간에 걸쳐 그가 저지른 수만 가지의 학살과 강제 수용소의 만행, 그리고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을 앗아간 도발의 역사를 하나하나 낭독했습니다. 이 모든 끔찍한 만행의 증거는 피고인이 직접 아오지 정치범 수용소의 가장 깊은 곳에 가두고
죽은 줄로만 알았던 북한의 10대 천재 해커가 목숨을 걸고 빼돌려 대한민국 국정원에 넘긴 암호화 파일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낱낱이 밝혀졌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계란 범벅이 된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믿었던 그 어린 해커가 자신의 목통을 끊어버린 결정적 증거를 남조선에 넘겼다는 사실에 그는 짐승처럼 발작했습니다. 거짓말이야. 조작이다. 그 새끼는 이미 내 손에 되졌단 말이다. 전부 남조선 놈들이 꾸며낸 사기극이야. 포승줄에 묶인 몸을 이리저리 비틀며 피 섞인 거품을 물고 발악했지만 법정 안팎의 그 누구도 그의 헛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 법정의 대형 스크린에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긴급 뉴스 속보가 실시간으로 송출되었습니다. 방금 전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피고인을 통제 불능의 미치광이 전범이자 인류의 수치로 공식 규정하고 피고인과의 모든 외교적 관계와 지원을 영구히 단절한다고 전 세계에 발표했습니다. 중국마저 이 끔찍한 살인마를 완벽하게 손절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신락 같은 희망, 혹시나 중국이 국제사회를 압박해 자신의 목숨만은 살려주지 않을까 했던 그 알량한 기대마저 무참하게 짓밟혀 가루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이 철저하게 우주의 먼지보다도 못한 존재로 전 세계에 버려졌다는 그 끔찍한 고립감과 공포가 그의 숨통을 완벽하게 틀어막았습니다. 헉허가 안 돼. 내가 이렇게 끝날 수는. 극도의 충격과 3시간 동안 이어진 재판의 압박감을 견디지 못한 그의 동공이 풀리며 결국 그 자리에서 허연 거품을 물고 기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의식 잃은 뚱뚱한 몸뚱이가 피고인석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일어나. 아직 내 놈이 들어야 할 판결이 끝나지 않았다. 똑똑히 귀 열고 들어라. 어디선가 달려온 대한민국 군의관이 얼음장이 가득 담긴 양동이를 그의 머리 위로 무자비하게 쏟아부었습니다. 커허. 살을 애는 듯한 얼음물의 차가운 감촉에 그는 폐가 찢어질 듯한 기침을 토해내며 강제로 눈을 떴습니다. 뼛속까지 얼어붙는 추위 속에서 덜덜 떨며 올려다본 단상 위에는 대한민국의 판사가 사신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육중한 판사봉이 법정을 내리쳤습니다. 이에 본 재판부는 인류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선고한다. 피고인은 사형이라는 가벼운 죽음으로 그 죗값을 덜어낼 자격조차 없다. 따라서 피고인을 가석방 없는 절해고도 평생 독방 수감에 처한다. 내 놈이 죽는 그 순간까지 단 한 줌의 햇빛도 단 한 명의 사람 목소리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영원한 어둠 속에서 내 놈이 죽인 원혼들과 평생을 마주하라. 그것은 사형보다도 수만 배는 더 끔찍하고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망망대의 한가운데 솟아있는 검은 바위섬의 빛 한 점 없는 지하 독방.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고 평생을 환청과 공포 속에서 미쳐가야만 하는 무간지옥의 선고였습니다. 그 끔찍한 형벌의 무게를 깨달은 그는 이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피 묻은 바닥에 머리를 쾅쾅 찧으며 오열했습니다. 안 돼. 차라리 날 죽여. 지금 당장 내 목을 매달아 사형시켜 달란 말이다. 제발 날 죽여줘. 으악. 짐승의 비명처럼 울려 퍼지는 그의 절규를 뚫고 광화문 광장을 가득 채운 수백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장엄하고도 경건한 애국가 제창 소리가 지축을 흔들며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동해 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 위대한 승리의 노래가 그의 고막을 찢고 영혼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국정원 요원들에게 개처럼 양팔이 붙들려 질질 끌려가는 그의 등 뒤로
영원히 닿을 수 없는 찬란한 대한민국의 태극기가 눈부시게 펄럭였습니다. 잠시 후 밧줄에 묶인 채 대기 중인 군용 헬기에 짐짝처럼 던져진 그는 끝을 알 수 없는 칠흑 같은 밤바다를 향해 날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헬기의 프로펠러 소리 너머로 망망대의 한가운데 우뚝 솟은 검은 바위섬 사라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영원한 지옥도가 그 끔찍한 아가리를 벌리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의 마지막 날. 뼈를 에이는 듯한 겨울바람마저 따스한 훈풍처럼 느껴지던 그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가장 눈부시고 거대한 승리의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한반도로 쏠린 가운데 수십 년간 짙게 드리워졌던 핏빛 장막이 걷히고 마침내 찬란한 자유통일의 시대가 완벽하게 열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 위대한 영광의 순간 헬기에 실려 망망대의 한가운데로 내동댕이 쳐진 그 악마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하고 끔찍한 무간지옥의 밑바닥에서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서해 끝자락에 깎아지른 검은 바위섬, 이른바 지옥도라 불리는 절의 고도의 지하 100m 깊숙한 곳. 그곳이 바로 그가 평생을 썩어갈 영원한 무덤이었습니다. 꺼내줘. 당장 문 열란 말이다. 내가 누군 줄 알아. 문 열어. 가로세로 불과 1.5m, 빛 한 줌, 바람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완벽한 암흑의 독방.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그의 비명이 차가운 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메아리쳤습니다. 그는 극도의 폐소공포증에 시달리며 벽에 자신의 머리를 미친 듯이 쾅쾅 찧어댔습니다. 차라리 뇌수를 터뜨려 죽고 싶은 심정이었죠. 하지만 대한민국 국정원은 그가 그토록 편안하게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가 머리를 박는 사방의 모든 벽과 바닥은 아무리 충격을 가해도 죽을 수 없도록 특수 제작된 질긴 고무 쿠션으로 완벽하게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아, 왜 안 죽는 거야? 차라리 죽여줘. 제발 사형시켜 달란 말이다. 손톱이 다 뒤집어지고 생살이 찢어져 핏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쿠션 벽을 박박 긁어댔지만 소용없는 짓이었습니다. 빠져버린 손톱 사이로 흐르는 피눈물이 그의 퉁퉁 부은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바로 그때 천장에 숨겨진 고성능 스피커에서 고막을 갈기갈기 찢어놓을 듯한 끔찍한 오디오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우리 아기가 굶어 죽어가요. 내 다리, 지뢰에 내 다리가 날아갔어. 과거 그가 정치범 수용소에서 무참히 학살했던 인민들의 뼈저린 절규, 그리고 그의 도발로 희생된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비명소리가 24시간 내내 귀가 터질 듯한 볼륨으로 끊임없이 반복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끔찍한 비명 사이사이로 평양 시내를 가득 채운 인민들의 행복한 웃음소리와 남조선의 경쾌한 K-팝 음악이 소름 끼치게 믹스되어 흘러나왔습니다. 자신이 군림하던 세상이 자신 없이도 너무나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확인시켜주는 악마를 위한 맞춤형 심리 고문이었죠. 그악, 닥쳐. 그 입 닥치란 말이다. 안 들려. 난 아무것도 안 들려. 그는 두 손으로 귀를 틀어막고 바닥을 뒹굴며 발작했습니다. 침을 질질 흘리며 환청과 싸우던 그의 코끝을 자극하는 지독하게 역겨운 쉰내가 독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철문 아래에 아주 작은 배식구가 열리더니 시커멓고 단단한 사각형 블록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배가 고파 밥이다 고기인가? 며칠을 굶어 이성을 잃은 그가 개처럼 네 발로 기어가 그 시커먼 블록을 두 손으로 부여잡았습니다.
그리고 입이 찢어지게 벌려 한 입 베어 문 순간 그는 헛구역질을 하며 먹은 것을 모조리 토해내고 말았습니다. 우에에 콜록콜록. 이게 도대체 무슨 냄새야? 독을 탔느냐? 날 독살하려는 것이지. 그가 내동댕이 친 그 블록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전역에서 모아들인 음식물 쓰레기를 압축 공정으로 바짝 말려 굳혀놓은 돼지 사료보다도 못한 고형물이었습니다. 과거 혹독한 기근 속에서 북한 인민들이 쓰레기장 바닥을 긁어모아 연명하던 그 비참한 식단이 이제는 그의 유일한 평생 식량으로 배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천하를 호령하던 내가 이런 쓰레기를 먹고 연명해야 하다니 흑흑 주석 동지 시진핑 주석이 날 구하러 올 거야. 중국이 날 이대로 두진 않을 거야. 그는 음식물 쓰레기 블록을 껴안고 바닥에 웅크린 채 중국이 자신을 구출하러 올 것이라는 미친 망상에 빠져 낄낄거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우물안개구리는 바깥 세상에서 벌어진 상상조차 못할 엄청난 반전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눈부시게 번영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한국은행의 거대한 지하 금고 앞에서는 전 세계가 경악할 만한 역사적인 이벤트가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방금 전 적의 비자금 계좌에서 강제 이체된 1,000조 원의 현금이 대한민국 금고에 황금빛 금괴의 형태로 전액 입고를 완료했습니다. 앵커의 흥분된 외침과 함께 육중한 금고 문이 열리며 산더미처럼 쌓인 황금 금괴들이 영롱한 빛을 뿜어냈습니다. 시각적 쾌감이 극에 달하는 그 엄청난 부의 폭포수 앞에 전 국민의 환호성이 한반도를 뒤흔들었습니다. 이 자금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국가 부채는 오늘부로 영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약속드린 대로 지금 이 순간 전 국민의 계좌로 1인당 1,000만 원의 특별 배당금이 입금되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모여있던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일제히 자신의 스마트폰을 확인했습니다. 통장 잔고 1,000만 원 입금 완료. 그 선명한 숫자를 확인한 시민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춤을 추며 환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루아침에 세계 2위의 초강대국이자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동방석에 앉은 위대한 국가로 도약한 것입니다. 그 위대한 승리의 나비 효과는 거대한 이웃나라의 명줄마저 완벽하게 끊어놓았습니다. 1,000조 원 강탈 작전의 실패와 비자금 칩에 담긴 치명적인 약점이 전 세계에 폭로되면서 중국 내부에 유례없는 거대한 쿠데타가 발발한 것입니다. 군부와 인민들에게 완벽하게 버림받고 권좌에서 쫓겨난 시진핑. 그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한밤중 몰래 망명을 신청하고 바닥을 기어들어온 곳은 다름 아닌 그가 가토록 무시했던 대한민국 서울이었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저의 모든 재산과 권리를 넘기겠습니다. 남은 평생 대한민국의 개가 되어 죽은 듯이 살겠습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중국의 권력자가 대한민국 국정원 요원들의 발밑에 엎드려 눈물 콧물을 쏟으며 목숨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 늙은 독재자가 유일하게 희망을 걸었던 혈맹의 수계조차 우리 대한민국 앞에 꼬리를 내린 가장 비참한 패배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31일의 밤, 한때 억압과 굶주림의 상징이었던 평양 김일성 광장은 자유평화광장으로 이름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평양 시민들이 난생 처음으로 배불리 쌀밥과 고깃국을 먹고 두꺼운 패딩을 입은 채 광장 한가운데 설치된 특설 무대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K-팝 아이돌의 대형 콘서트에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무대 정중앙 과거 독재자의 동상이 있던 그 자리에는
포승줄에 묶인 채 썩은 토마토를 뒤집어 쓰고 질질 끌려가던 그의 가장 비참하고 굴욕적인 모습을 조각한 조롱용 동상이 흉물스럽게 세워져 인민들의 비웃음을 사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가 매일 밤 기쁨조를 거느리고 뒹굴며 캐비어를 퍼먹던 화려한 1호 저택은 철저하게 폭파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대한민국 전국에서 모여든 쓰레기와 똥차들이 오물을 쏟아붓는 거대한 국가 공식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서며 악취를 풍기고 있었죠. 그의 모든 흔적은 완벽하게 오물통 속으로 처박힌 것입니다. 자, 이제 2025년의 마지막 카운트다운을 시작합니다. 5, 4, 3, 2, 1. 자정 정각. 서울 보신각의 웅장한 종소리가 땡, 땡 하며 온 세상을 향해 울려 퍼졌습니다. 동시에 광화문 광장에서, 한라산에서, 그리고 평양의 자유평화광장 밤하늘 위로 수만 발의 화려한 불꽃과 축포가 거대한 별빛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길고 길었던 분단의 아픔이 끝나고 찬란한 자유 대한민국이 완성되는 가슴 벅찬 역사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찬란한 불꽃놀이의 성광조차 닿지 않는 절의 고도 지하 100m의 빛없는 독방. 자신의 손톱을 다 뜯어내고 피투성이가 된 두 손으로 썩은 음식물 쓰레기 블록을 파먹고 있던 그는 스피커를 통해 들려오는 그 행복한 카운트다운과 환호성 소리에 미친 듯이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아, 내가 왜, 내 세상인데, 다 내 것인데, 과거의 영광을 부르짖으며 고무 쿠션 벽에 머리를 찌으며 피눈물을 흘리던 그의 두 눈동자는 이미 초점을 잃고 완벽하게 실성해버린 미치광이의 눈빛이었습니다. 침을 질질 흘리며 허공을 향해 실없이 낄낄대고 웃던 바로 그 순간, 칠흑 같은 어둠 속 그의 등 뒤에서 누군가의 서늘하고도 익숙한 귓속말이 환청처럼 등골을 파고들었습니다. 이제 진짜 지옥을 시작할 시간이다. 완벽한 어둠, 영원한 고통, 끝없는 심판. 그의 비참한 절규가 무덤 같은 독방에 갇혀 메아리치는 동안 머리 위 2025년 12월 대한민국의 밤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디오본 영상은 가상 재구성을 포함한 팩션 오디오북입니다.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안보 경각심을 위한 창작물임을 밝힙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다음에도 또 만나요.